안녕하십니까, 김재환입니다.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 들면 쓰고요, 칠곡 가시나 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칠곡 가시나 아들은 어떤 작품이냐면 80대 할머니들이 학생이 되면서 함께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거든요. 할머니들은 1930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10대 때 같은 마을로 시집을 오셨어요. 밤마다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며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들에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폈는데 저 멀리서 그냥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버스가 도착하는데 교복 입은 여학생이라도 내리면 눈물이 폭포처럼 이렇게 막 쏟아졌대요. 눈물이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물이 그냥 마르지 않고 쏟아졌대요. 할머니들은 다 그런 아픔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마을에 문해학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할머니들도 나도 교복함 입고 싶어요, 나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가고는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해학교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요. 손주에게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삐뚤빼뚤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그걸 보시고 내가 죽기 전에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고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해학교에 오시게 된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화전과 엽서전을 하는데 심사를 보러 갔는데 출품작이 몇 편이나 되는 줄 아세요? 18,000편이 넘었어요. 출품작만. 출품작이 18,000편이 넘었다는 거는 모여서 공부하는 할머니 학생들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문해학교 문을 두드리지 못한 분은 또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유퀴즈에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알지만 실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할머니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연을 눈물 없이 들어준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 사연들이 뮤지컬의 곡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연들이에요. 우리 손주 책을 가져다 이거 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뭐든 해줄 수 있으련만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아들 애를 가질 못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문해학교에서 글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손주랑 받아쓰기를 하는데 손주가 막 닭이라는 걸 쓰라 하는데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인데 그걸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엄마 이 글씨는 어떻게 읽어요? 이 글씨를 어떻게 읽는지 그거는 내가 그걸 그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김장김치가 좀 잘 짜게 돼가지고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야지 어서 가서 공부해. 괜히 아들을 낳으랬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물어보지 않았다. 아들이 물었던 글자는 다에다 리을과 기운이 달린 닭이었다. 닭닭닭닭닭 글자를 배우니 이제야 생각이 난다. 너를 서운하게 만든 글자 닭닭 90이 다 돼서 알았다. 다 글자를 배우니
생각난다. 그 한 글자 읽는데 오래도 걸린다. 저는 이제 이 시를 쓰신 분의 이제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구옥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네, 그 몰랐던 글자를 공부를 하셔서 손주 집에 가서 같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자기도 서운한 게 있었겠지만 아들이 서운해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할머님의 마음을 조금 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손주가 그림책 읽어달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는 할머니 이야기도 들고 가슴 아프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게 아름다운 시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한 곡 한 곡이 그 사연들이 정말 이게 가슴이 이렇게 싹 오는 뭔가가 깊이 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노래도 들려주실 거죠, 그죠? 네. 네, 저는 이번에 칠곡 가시나 뮤지컬로 만드는데 그 양춘심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곡은 꿈을 잊고 살던 할머니가 시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자기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곡인데요. 그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 세월 말할 것도 없다. 못 죽고 못 사 내 인생 노래가 없었으면 그 험한 세월 그 긴 세월 어찌 살았겠는가. 열여섯 꽃다운 나이 시집을 와서 날마다 울었던 내 인생 늙은 시어머니와 아들 셋 남기고 떠난 남편 몸만 흔들 뭐하나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날들 눈물로 지새한 수많은 밤들 그리움에 멍든 내 가슴에 위로는 노래뿐이라. 가수 내 꿈은 가수 내 꿈은 가수. 사실 저 뮤지컬을 우리 칠곡 가신 아들 그리고 오지게 재밌게 나이 때문에 주인공 할머니들과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 세 분께서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보시겠죠. 칠곡 가신 아들 주인공 우리 할머니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칠곡 가신 아들이었어요. 당신들께서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단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일상의 공간인데 어르신들한테는 태어나 처음 가보는 공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뮤지컬은 좀 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뮤지컬 아마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 오지게 재밌는 가신 아들 사실 같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글자를 모르면 공간이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공간은 내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간이 두려움을 주면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노년의 즐거움과 설렘을 다 앗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 중에는 아직도 공포의 공간이 있어요. 농협. 농협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시에 은행은 공포의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내가 글과 숫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정 마지막 자존감을 내려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무섭대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재미있게 나이 들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공간에 갈 결심을 하고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보고요. 뮤지컬이라는 걸 처음 보는 거죠. 그런 첫 번째 하는 그런 경험들이 삶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을 통과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그런 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것, 이게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 수 있는 사실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문예학교에 간다 그러면 영감은 나에게 뭐라고 그럴 것인가? 손주가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화투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무엇보다 내가 과연 공부란 걸 해낼 수 있을까? 그냥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예학교의 문을 여는 선택을 하는 순간 친구들과 같이 모여 놀고요. 선생님이 있고요. 같이 웃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설렘이 시작하고 일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두려움에 처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녀의 전화와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엄마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나이 든 부모는 설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의 설렘을 망쳐버리는 아주 주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자녀들이에요. 그냥 부모의 설렘에 찬물 확 끼얹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에이 엄마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다칠까봐. 다칠까봐. 네, 실망하실까봐. 아, 아빠 날도 추운데 거기 가시면 안 되죠. 넘어지면 큰일 난다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효도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에게 첫 경험을 자주 선사하는 거예요. 첫 경험을 자주 선사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용기를 내가지고 뭔가를 시도한다는 거는 나이 들수록 이게 안 돼요. 두려움은 그냥 굳은 살처럼 박혀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나이 들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막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는 게 정말 완벽한 효도법이에요. 내가 통화를 할 때는 부모님의 설렘을 망쳐버리는 빌런이 나일 수 있다. 엄마의 설렘, 할머니의 설렘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이 과거에 굉장히 설렘의 좁은 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할머니들의 설렘을 망쳐버렸던 분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무래도 그분 영감님입니다. 네. 할머니들 시에 영감님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세요. 할머니들 시에 영감님들은 거의 고정 출연자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시에는 영감님들을 부르는 어떤 전문 용어가 있어요. 바로 화상입니다. 화상을 생각하니까 소주가 확 땡기네. 영감 얘기할 때 소주가 딱 응어리지만 싹 소독하고 분나는 마음 씻어내기 좋은 쇠주. 어떤 화상부터 꺼내 털어버릴까. 평생 돈은 벌지 않고 맨날 첫날 자빠져 자던 화상. 자식들이랑 추억은커녕 한평생 괴롭히다 돼진 화상. 그래도 어쩌겠나 저 화상. 나 없으면 불쌍한 저 화상.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남은 삶도 으르렁 살아봐야지. 화상
있습니다. 오지게 재밌게 나이든 책 보시거나 아니면 칠곡 가신 아들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것들 혹시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두 장면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빨래터. 그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시는 것까지에는 반전이 없는데 할머니들이요, 저희 젊은 세대보다 더 힙하시더라고요. 빨래 적셔서 서로 물 튀기면서 장난치시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눈에 그분들이 소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영화적 기법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그분들의 그 소녀시대의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갖고 할머니들 다 웃고 장난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저만, 그 화면 속의 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신데 그 장면이랑 마지막에 할머니들이 소풍 가요. 소풍 태어나서 처음 가보신대요. 소풍을 가셔가지고 그네를 타시는데 그 장면은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나이 90이 다 되신 할머니들이 그네를 너무 재밌게 타시는 모습을 타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 두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할머니들을 3년여 이렇게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노인의 기본 정서는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 외로움은 안 없어져요. 이게 그림자 같아가지고 도망쳐도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로움을 떨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설렘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설렘의 시작은 배움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가장 힘들다는 그 고독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게 일과 삶의 어떤 균형,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나이 들어서는 설렘과 외로움의 밸런스, 설외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설외벨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설외벨이 중요해요. 외로움은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안 없어져요. 도망가도 쫓아와요. 그림자예요. 계속해서 설렘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두려움을 떨쳐야 되고요. 나를 웃게 하는 곳, 내 말이 웃어주는 곳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면 설렘이 찾아오고 설렘과 외로움의 밸런스가 맞춰져서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할머니들에게 가시나란 이유 때문에 금지가 됐던 거잖아요. 학교에 나갈 수 없던 그런 어떤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시나는 뭐냐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에 줄임말이에요. 저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서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일용할 설렘으로 가는 그런 또 좁은 문들을 잘 찾으셔서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듦이라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꿈들, 그런 미션을 잘 성취하시고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옥떡밥, 해물 짬뽕, 가마이 보이가시가 참 많다. 백신 골드, 노래방, 시가 천지 굴까리다. 기억 미음 그리듯 써내려가는 울퉁불퉁 못생긴 글씨지만 글씨를 알게 되어서 참 좋다. 공부하는 내가 참 좋다. 지난 일은 모두 다 이자삐리 그라고 다 함께 노래해. 우리는 다